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7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력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이제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셀고베 대 쇼난의 경기고요. 빗셀고베는 링컨이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무난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 1패밖에 없습니다. 4승 4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스케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승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 때문에 일단은 단통 승 쪽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갈지 아니면 무승부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 때도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슬고베가 쇼난 상대로는 분명히 우위에 있는 그런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테지만 쇼난이 저는 강팀 상대로는 좀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는 상대가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가시하기 때문에 좀 라인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비셀고베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쇼난이 저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비셀고베가 침투하는 모습이나 뭐 압박이나 이런 공격적인 모습에서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마무리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좀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우라와의 경기고요. 센다이는 홈에서 2승 2무 4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 비해서는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선 3승 1무 4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센다이가 우라와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그리고 무승부도 적을 정도로 우라와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우라와가 지금 센다이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우라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에서는 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당이 높다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라는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절한 배당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우라가 원정에서 좋지 못한 이런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연승이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좀 우라로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모습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배당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걸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센다이의 최근 흐름 자체에는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 좀 우라로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최종 때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가시아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오타니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3승 6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보다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5경기째 패배가 없고 마츠바라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은 5승 1무 2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나쁘진 않은 전적이죠. 순위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코마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때는 좀 승무패로 지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일단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최종 때도 일단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코마리가 분명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가 맞지만 가시아가 지난 경기 때 라울 선수가 보여줬었던 이런 모습들 올른가의 공백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경기 스타일이 바뀌진 않았었지만 이 마무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그런 가시아의 모습인데
조금 하나의 퍼즐이 좀 맞춰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요코마리가 이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가시아가 좀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마리가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역습에 좀 가시아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코마리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완전히 꺾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것보다는 투픽 쪽에서는 가시아가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전적이 있고 요코마리도 원정에서 이 단 1무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에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코에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3승 3무 3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간도스는 황석호가 결장 예정이고 3승 4무 3패로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초반 때도 이 경기가 좀 J리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졌었고, 지우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경기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 때도 지우지 않았었고, 최종 때도 일단은 단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무승부도 조금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었었다라는 모습이 있고, 그렇다면 좀 승패 방향에서도 선뜻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간도스가 최근에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 사간도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페이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만 이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간도스가 최근에 좀 흔들리는 경기력과 수비적으로 좀 역습의 이런 취약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페이로가 이 경기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초반과 동일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산페이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콜론크루 대 뉴잉레벌의 경기고요. 콜론크루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와 이 디아즈, 아르투르, 필립스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잉글 같은 경우에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마플라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들, 그리고 홈에서는 콜론크루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맞대결을 봤었을 때 콜론크루가 홈일 때는 뉴잉레벌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모습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로 콜론크루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초반 때는 이 경기는 좀 경기력으로 접근을 해서 뉴잉글랜드가 더 우세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뉴잉레벌 쪽으로 좀 봤었는데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상대 전적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론크루의 승을 좀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잉글 상대로 4연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콜론크루의 경기력이 이 순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뉴잉레벌이 지난 경기 댈러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또 연패하기에는 조금 이 경기력에서는 뉴잉레벌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뉴잉레벌을 말씀드렸듯이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이 콜론크루가 좀 앞섰던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패 투픽이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론크루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토론토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유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먼 그리고 플로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포스엘로와 알트두어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다소 많았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DC 유나이티드가 홈일 때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네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하나의 패턴을 찾자면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나서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 DC 유나이티드가 더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토론토도 그에 꿀릴 만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토론토의 공격에 있어서의 모습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론토가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연패를 하기에는 조금 토론토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초반 때는 DC 유나이티드의 단통 패만 바라봤었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았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DC 유나이티드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도 무시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패 투픽을 가져가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투표율도 일단은 DC 유나이티드 쪽으로 좀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가신다면 이 패턴을 보시고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토론토가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올랜시티 대 뉴욕레드의 경기고요. 올랜시티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슐레레가 루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뉴욕레드 같은 경우에는 롱 선수 그리고 레이어스 그리고 클라크, 구투만 이렇게 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조금 적었었고요. 맞대결을 에서의 좀 특이사항을 하나 더 찾자면 최근에 연승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올랜시티가 이기면 그 다음에 올랜시티가 이기는 게 아니라 무승부 또는 패배하는 그런 지그재그 형태로 좀 나오고 있고요. 직전에 뉴욕레드가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올랜시티가 좀 이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도 올랜시티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뉴욕레드는 최근에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일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을 가져가신다면 무승부보다는 패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올랜시티의 이 루이스 나니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좋고 뉴욕레드가 수비가 단단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올랜시티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랜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시카파이 대 에틀류나의 경기고요. 시카파이는 옴스버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에틀류나 같은 경우에는 이바라 그리고 하인드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 동안은 무승부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카고가 홈일 때는 애틀란타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좀 무승부를 바라봤었는데 지금도 일단은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두 팀 다 누가 우위라고 생각이 들기가 좀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데이터를 봤었을 때 무승부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라면 시카고를 가져가기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와 직전 경기 때 비겼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애틀란타가 그래도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흐름은 그래도 시카고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저는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땐 애틀란타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어려워서 지우고 싶기도 한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애틀란타가 승패 방향이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카고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미네유나 대 이제 세노어스의 경기고요.
미네유나 같은 경우엔 메타리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세너우스 같은 경우엔 피에로가 결장 예정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 그리고 미네소타가 세너우스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미네소타의 최근의 경기력도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 사노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좋지 않고 최근의 흐름도 연패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도 미네소타가 최근에 앞섰던 그 4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네소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필라유니의 경기고요. 내슈빌은 바지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폰타나가 결장 예정이 있네요.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경기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못하고 내슈빌은 홈에서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초한 때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때는 좀 초한 때는 36,000원 픽을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 때는 32,000원 픽으로 좀 생각을 바꿨어서 그렇다면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기에는 투표율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됐고 그리고 투픽을 쓰기에는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에서는 저는 누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홈에서의 경기고 내슈빌이 원정에서의 경기였다면 저는 필라델피아의 손을 좀 들어줬었겠지만 내슈빌이 최근에 홈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고 경기력 또 슈팅도 많이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공권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터지지 않을 때는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때는 좀 자책골도 있었고 세트피스 두 방에 좀 실점을 하면서 좀 경기가 말렸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슈빌이 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을 가져가기에도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때는 단독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슈스다이 대 신시네의 경기고요. 슈스다이 같은 경우에 마티아스가 결정 예정이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네 같은 경우에 마타리타, 크루르, 그리고 크루즈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지그재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번과 11번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을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슈빌의 패, 그리고 11번은 휴스턴의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11번에서의 그 데이터 때문에 저는 이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초한 때는 무패 투픽을 생각을 했었고, 휴스턴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저는 신시내티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역습에서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이 좋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 휴스턴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신시내티가 8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대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초한 때는 무패 투픽을 바라봤었지만 최종에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승패 중에서 휴스턴의 승을 가지 않고 이 단통 패로 가져가는 부분은 휴스턴이 슈팅 숫자를 좀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팀입니다. 반면에 신시내티는 그에 비해서 더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 나은 팀은 저는 최근에 신시내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이 아니라 휴스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레알 솔트 대 LAFC의 경기고요.
레알 소트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LAFC 같은 경우에 블랙몬이 퇴장을 당했었죠. 오포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소트가 LAFC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저는 레알 솔트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솔트레이크가 정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MLS에서 홈팀에게 정배당을 주지 않고 LAFC 원정팀에게 정배당을 줬습니다. 조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솔트레이크가 공격적인 모습이 나쁘진 않지만 이 LAFC가 지난 경기 때는 좀 이 퇴장자가 좀 전반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좀 경기가 말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LFC라면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의 수비가 단단하진 않아서 충분히 저는 LFC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도 LFC가 정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초반과 동일하게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도쿠시마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은 사포로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사포로는 홈에서 4승 2무 2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로페즈, 오가시와 보스로이드가 결장 예정입니다.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1무 6패로 무난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 그리고 사포로가 홈일 때는 도쿠시마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 상대로 강했었던 사포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전적도 포함이 되긴 했지만 일단 사포로가 도쿠시마 상대로 강했었던 역대 그런 전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상자들 중에서 로페즈가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도쿠시마가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사포로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포로가 지난 경기 패배한 상태에서 최근의 흐름이 지난 경기 패배하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었고 경기력도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포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한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사포로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투픽을 가신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사포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승 4무 3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즈키 그리고 엘싱요, 나카무라가 결장 예정입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미사오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유토와 나오키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1승 8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경기 이긴 거 제외하고는 8패로 이제 전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원정에서 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시미즈가 근소하게 우위이긴 합니다. 시미즈가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패스플레이나 역습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오이타는 좀 선수비, 그 다음에 후역습을 하고 이제 크로스 공격을 좀 제공권을 활용하는 팀인데 일단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시미즈가 이 역습에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겠죠. 결국엔 패스플레이로 살려나가야 하는데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고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죠.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단단한 모습은 없고 이 제공권도 불안하고 침투도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8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정에서 9연패는 정말 힘든 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군다나 상대가 시미즈고 홈에서 좋지 않은 시미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오이타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오이타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최근에 뭐 전적도 좋지 않고 경기력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이 J리그는 정배당을 본 경기들이 좀 많긴 한데 이
MLS에서의 좀 이변을 본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단통으로 좀 완전한 역배들을 본 경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이변을 가져갔지만 정배를 보신다면 정배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도 MLS에 있어서는 좀 감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그리고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만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시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